저 일단은 아까 그 죄송합니다. 여기 성함이 안 나서 그런데요. 지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세션 진행해 주셨던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의 그 요구사항을 처리하다 보면은 개발 외에 뭐 QA나 디자인 작업들이 사실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처리할 때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복잡하게 키워서 처리하는 것과 각각의 작업을 그냥 별도의 이슈 또는 서브 태스크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가시게 되면 그 필요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이슈들을 공통으로 쓰시는 거는 조금 불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스크와 서브 타스크 레벨은 하나의 꼭지에서 여러 개로 분산시킬 때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하시면 QA용 이슈 타입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요구사항, 그다음에 타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여러 프로젝트에 다 쓰실 수 있도록 템플릿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거를 재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좀 LIG 넥스원에서 왔는데요. 마지막 그 데브옵스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컨플루언스랑 지라를 쓰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요 데브옵스 쪽으로 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요 데브옵스를 써서 효과를 본 어떤 사례나 이런 뭐 기업이 있으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데브옵스 개념 자체를 전체를 통째로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프로세스부터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개발하고 자동 빌드 배포까지 구성하는 그런 사례들을 예전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간 케이스는 이제 작년에 컨설팅했던 잡코리아라든가 뭐 지금 현재 롯데카드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막상 진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 내부에서 알고 계시던 것보다 많은 페인 포인트가 진단 단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단계적으로 수립할 때 어떤 형태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슈 트래킹,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버전 관리입니다. 이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런 거 진행할 계획이시면 그런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좀 더 구축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대캐피탈 쪽에서 왔는데 여기가 외산 패키지를 쓰다 보니까 지라에 SVN을 연동해서 이제 패키지를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SVN의 커밋한 버전들은 바로 릴리즈 노트나 과정 통해서 운영계 배포 쪽으로 넘어가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그 형상들을 그대로 다 모아서 검증계 쪽에 한번 띄어서 이제 검증계 그대로 풀카피해서 운영계 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지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뭐 10명의 개발자가 10개 지라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 중에 10개는 검증계 쪽에 다 가더라도 뭐 3개만 검증계 쪽으로 배포를 하고 싶다. 그리고 3개 중에서 확인된 2개만 운영계 쪽으로 배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 형상들에 대해서 나눠서 뭐 개발계, 검증계, 운영계 나눠서 분리하는 구성들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예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버전들을 각각 이제 테스트 버전, 검증 버전, 운영 버전 이렇게 나눠서 배포를 할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 타입을 아예 구분을 하거나 프로세스를 별도로 상태를 구분해서 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 관리하는 요소 중에 버전도 있지만 컴포넌트 구분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 식별자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사실 프로세스에 좀 밀접한 얘기라서 그 지금 돌아가시는 업무랑 이런 관리하는 패턴들, 요소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게 돼서 이 경우는 이렇게 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프로세스를 자체로 관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혼동이 있을 수는 있고요. 좀 가능하면 그런 요소들을 좀 보기 쉽게 어떤 것들이 우리 조직에 맞을지는 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같은 파트너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업무 요건과 함께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코드 리뷰 보여주신 게 거기서 그 툴이 뭔가요? 그 애틀래시안에 제공하는 빗버킷이라는 도구입니다. Git 관련한 이제 아니, 코드 리뷰한 거예요. 코드 리뷰. 예, 네. 그러니까 빗버킷에서 Git을 가지고 이제 올렸을 때 버전 등록을 해서 서버에 올렸을 때 원래 이제 분할했던 브랜치와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거 말고도 원래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SVN 기반으로 할 때는 피쉬와의 크루셔블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비슷하게 코드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저는 그냥 이밸류에이션 받아갖고 크루서블이라는 거를 깔아봤는데 깔아서 해보니까 거기 그게 전문 코드 리뷰 툴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빗버켓이랑 코드 리뷰 그 크루서블이랑 붙여갖고 해봤는데 혹시 저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합쳐져 있더라고요. FE랑 CRU, FE CRU 그래갖고 CI랑 크루서블 합쳐져 있고 예. 보면은 아틀라시안에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가 않고요. 그쪽은 조금 이게 아이콘도 새로 바꾸지도 않고 뭐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코드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진짜 해보니까 이게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프랙티스가 있으면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원래 빗버킷 코드 리뷰도 크루셔블에서 진행을 하다가 플리캐스트 프로세스에 녹여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각 제품 구성하지 않고 빗버킷 하나에서 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놓은 상태고요. 크루셔블이 이제 그 코드 리뷰를 하는 경우는 빗버킷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it 기반이니까 SVN이라든가 다른 버전 관리를 활용하실 때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모듈로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별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째는 그 어떤 내용이시죠? 그 프랙티스는 일단 코드 리뷰를 도입해 놓으면 검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생산자 표시적으로 그냥 도장 찍고 검사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잘 썼던 사이트 예를 들어보면 동료끼리 검토하는 용도로 굉장히 좀 잘 활용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리뷰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요. 그 다음에 급도 굉장히 높은 분들한테 많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개발하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알기도 어렵거니와 전체 파악하기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리뷰하는 시간을 업무 시간 쳐주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사태로 코드 리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잘 쓰셨던 경우는 이게 리뷰어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몰빵을 주는 게 아니라 동료들끼리 하는 거죠. 좀 약간 이거는 애자일스럽게 좀 일하는 조직에서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긴 한데 동료끼리 보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코드를 공유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좀 잘 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좀 열혈 관리자께서 직접 다 하시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이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디 개발자 한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트렐로에 관련된 세션이 없었는데 소규모 팀이나 뭐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협업할 때 트렐로로 시작을 해서 뭐 컴플레인스나 지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렐로 같은 경우가 태생 자체가 우선 지라같이 그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라든지 그런 걸 가진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단에서 보통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몇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이거의 진행 여부라든지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업무적인 절차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녹여야 할 때 그럴 경우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첫 세션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서비스 데스크와 마찬가지로 트렐로를 통해서 이슈를 발행을 티켓을 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좀 개발 작업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좀 딥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지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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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플러그인 트렐로도 그런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라나 컴플런스랑 다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